이게 외교적인 문제까지 겹치다 보니까 또 네. 걱정되는 게 아까 앞서 오프닝에서도 뭐 중국 관련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뭐 초긴장 상태다라고 했는데 뭐 비자가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또 하나는 네. 한한령 그 예전에 사드 배치 때 네. 뭐 우리나라 뭐 연예인들 공연도 다 취소되고 뭐 네. 우리 뭐 화장품 다 막 수출길 끊기고 막 그랬잖아요. 네. 이번에도 한한령 또 되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요건 좀 어떻게 좀 너무 전망을 하십니까? 걱정됩니다. 네. 정치가 경제를 괴롭히면 안 됩니다. 네. 정치는 정치고 경제는 경제입니다. 정치적으로 우리가 미국과 동맹국으로서의 어떤 바인딩을 강화해 나가는 노력이 있을 수 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중국과 대놓고 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 경제적인 후폭풍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사드 배치 사태 기억하실 겁니다. 네. 2013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중국 점유율이 19.7%나 됐습니다. 근데 지금의 경우에는 0.6%로 떨어졌습니다. 사드 배치 사태 이후에 한국 상품에 대한 배제라든가 보복 조치 이런 것들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현대 기아차의 중국 자동차 판매량을 봐도 2016년 같은 경우 179만 대 정도였는데 2022년 현재 34만 대로 80% 이상 급감했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물론 한한령 외에 다른 요소들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맞물려서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잃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고 네. 또 한미 간의 이런 동맹 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네. 중국에서 사드 배치 사태 이후 혹은 또 요소수 사태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또 비슷한 어떤 뭔가의 원자재를 공급을 차단하는 그럼으로써 우리 한국 경제를 괴롭히는 그런 시나리오가 정말 배제될 수는 없는 상황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런 어떤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들을 강구해서 예. 그런 보복이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자원이나 원자재나 혹은 부품들을 대체제로 다른 나라로부터 어떻게 수급받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긴밀히 좀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생산 기지 하면 중국 많이 공장 많이 지었는데 네네. 그 생각도 조금 바꿔야 된다라고 보시는 입장이세요? 그렇죠. 아하.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먼저 줄여나갈 필요는 없어요. 네. 근데 중국을 제외한 그 밖의 신흥국,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인도가 인도. 있죠. 인도 외에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이런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흥 대국을 중심으로 해외 수출 기지를 혹은 공급 기지를 확대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도 동시에 맞물리게 함으로써 중국으로부터의 어떤 사드 배치나 요소수 사태와 같은 그 이의 어떤 공격이 있을 때 뭔가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